안녕하세요. 제이아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88장 내가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시암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반대 노선인 공단에 간다고 그 권력 세습 하는 애들 이쪽을 간다고 하다가 회개해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30년 경력 정기직 공무원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나봐요. 그래서 계속 대기업 민간기업 간다고. 제가 제의를 19살 뭐 20대 때 그때 제가 삼성을 보낸 이유는 그쪽은 세습 권력이 없었습니다. 기종노조 조폭이 없어요. 영매일국처럼 오로지 실력주의 아는 사람은 파이어 이러면서 자금 정화작용을 잘했죠. 그래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배부르고 자기네들 편해지고 싶고 한마디로 이와 플러스 그런 식으로 가서 자기는 세습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 부서 이전하기 싫다, 강박성 인격장애로 가고 싶다, 이런 애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 말처럼 그렇게 돼가니까 점점 더 한국이 거지가 돼가는 거고 세습 권력이 커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베네수엘라 마두로로 계속 바꾸고 있고 한마디로 카인의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목육수는 하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맨날 설명했잖아요. 그 세피로트 카발라 생명나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까지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대로 여기가 들어와 있어요.
삽목이라고 했죠? 삽목. 잠깐만요. 삽목. 여기가 삽목이겠구나. 삽목. 여기가 육수. 하여튼 요게 마이너스예요.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요건 뭐라 했어요? 플러스라고 했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2화. 여기가 사금이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2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이라고 그랬고 X 유전자라고 했고, 삽목은 뭐라고 했어요? 남성이라고 그랬죠. Y 유전자라고 했죠. 근데 변수가 이거예요. 삽목하고 육수는 같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뭐가 된다 했어요?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육수 사법부가 기온 역전 현상이 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X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X 유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습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해요?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돌고 돈다 해서 스피노자의 공명조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삽목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육수,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청직이라고 하죠.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단어라든지 이런 걸 힌트를 해서 해석을 해서 소설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인기가 좋은지 제 주변에서 감동받았는지 막 훌쩍거리고 동사무소 그 자동문 앞에서 한 5번을 지나가면서 고백해달라고 막 이런. 아니 제가 그 사람의 뭐를 알고서 고백을 할까요? 아니 저는 저를 알려요. 100%. 방송으로 보여주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본인들이 감동받아서 제 팬이 됐어요. 그럼 와가지고 사랑해요 밀키스 막 이런 선전처럼 그 연예인한테 사랑 고백하면 그 사람이 너가 왜 사랑하는데 하면서 물어보고서 당신의 어떤 곡이 너무 좋아요, 어떤 영화가 좋아요, 어떤 글이 좋아요, 요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저 같아요. 그러면 그 영화 배우가 이렇게 보면서 팬사인을 하다가 얘가 나랑 비슷하네, 우리 한 몸이 될 수 있겠네, 부부 됐겠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런닝맨의 게리죠. 그 사람도 팬하고 결혼했어요. 게리.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런닝맨 게리면 엄청나게 부자일 거예요. 유재석도 맨날 무슨 치킨 같은데 광고 나가면 해도 몇 억을 했는데 게리도 선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부자들은 없다고 했어요. 공대 검소병이라고 그랬죠. 부자들이 더 검소해요. 그냥 엘리자베스 2세가 대표적이었잖아요. 자기가 옷이 상하면은 재단사를 안 불러. 그냥 본인이 손바느질해요. 저도 좀 공대 검소병이라서 제이가 내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고 구멍에 여자의 구멍의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그 말랑한 게 너무 그리우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라 했어요. 법학과 나오고 예장합동 교리를 수십 년 하니까 이제는 제가 건드리기만 해도 머리 쓰담쓰담 하더라도 막 닭살 돋는다고. 야 너 이거 먹어 그러면서 그 말랑 인형 막 던지면서 우리 강아지 하면서 이거 뜯고 있어 그러면서 강아지 패트한테 그거 던지잖아요. 막 물어 뜯고 막 이러라고. 그런 식으로 던져준다고. 근데도 공대 검소병이 발동해가지고 아까워, 이것도
말랑한 거 세탁하면은 말랑하지 않아. 나 눈으로만 볼 거야. 시각적인 거 볼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 12개의 돌, 그거를 거기다 쌓았다고. 그런 식으로 시각적 효과도 공명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주면 삼목사랑과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육수 사복간 인류는 한 몸인 공명조 곧 스피노자 범신론 사상 같아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와요. if 만약 뭐뭐일 것이다. 조건문이라고 했죠. one part, 파트는 부분을 뜻해요. suffer every part, 여러 개 파트. suffer with it, if one part, 그러니까 한 개의 부분이에요. is honor every part, rejoice with, rejoice는 제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명조가 그거잖아요. 이 두뇌가 지혜가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쪽 머리가 한 몸인데 시기질투 해가지고 그 머리가 생명의 길인데 걔를 독을 먹인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진리는 한계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용주의라고, 영미일이라고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어때요? 시기질투해서 점점 더 독을 먹는,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그 머리에다가 독을 먹이려고 온갖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심지어는 아이리스 기종노조 조폭 시켜가지고 외부 집수정에 뛰어들어가지고 깽값 벌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할아버지가 저희 아파트를 평정하니까 저희 근처 전원주택 할아버지가 계속 와가지고 아이리스 테러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보면은 너무 막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멀리서 보이면은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그 휴대폰 그쪽에서 휴대폰을 새 거로 바꾸고 싶은가 봐. 깽값 벌어갖고 제가 부자라고 소문나가지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그쪽에서 저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뒤에서 막 하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그 사람이 제가 가는 길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공원 쪽으로 가야지. 호수공원 쪽으로. 그러면서 우회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또 빨간 옷 입은 여자 아이리스 조폭이 그렇게 토끼몰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기종노조 조폭 찬양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찬양 안 하면 너 교통사고 낸 것처럼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통사고 나서 뒤졌다가 다시 부활한 거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생사라고. 그런 식으로 사인할 때 노해버리면은 또 저는 죽거든요. 그래서 또 막 입에다가 설탕 발림 하듯이 막 찬양을 해대고 막 이럽니다. 그러고서 집에 와갖고는 뭐예요? 갈릴레이가 종교재판 거기 마녀사냥들 했잖아요. 중세시대 때. 그 완전히 봉건농내제 세습권력이 장악해가지고 아이리스들이. 그러니까 걔가 죽기가 싫으니까 지동설인데도 법정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동설을 주장하고 아이고 맞습니다요. 이 머슴이 너무 무지해서 어르신들은 몰라 뵀습니다요. 뭐 이러면서 그러고서 살아나와갖고 그러면서도 집에 와서 방바닥 긁으면서 그래도 지동설이야 이러면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한번 그렇게 당하면은 걔네들이 와서 죽인다고 해요. 근데 진짜 죽일 거를 생각을 못했죠. 근데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면 미안하잖아요. 은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은 신용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허벌나게 막 걔네 정권들 찬양하고 세습권력 정권들 찬양하고 했더니 흡족한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렇다고 했잖아요. 여성 문제가 가장 쉬워요. 저는 남자 여자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또
목소리가 여자 같다, 행동이 여자 같다. 우리 중립 남공무원님이 그러거든요. 그분이 일도 잘하지, 막 그 법원 무인기도 스스로 다 고치지, 예? 거기에 막 착하지, 얼굴에 나 착해 서 있지.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이 그냥 막 결혼하고 싶어서 맨날 그 옆에 가서 앉아들 있어요. 여성 공무원님들이 막 6급 주무관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남성은 결혼한다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아. 그런데도 본인이 결혼에 관심이 없고 일본 가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서 책을 보고 계시길래 뭔가 봤더니 일본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일본 군무원 동지 차별 없는 그런 나라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가 봐요. 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남자랑 살고 싶은 거죠. 그분이 좀 성향이 그런 중성적인, 어떻게 보면은 엘리자베스 1세 같이 XY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유전자는 XY인데 자기의 몸은 여성이고, 그럼 XY인데도 남자랑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자베스가 여성의 그런 신체를 갖고 있는데도 남자들이 좋으니까 남자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막 레슬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영 제국의 여왕이 된 거죠. 그 남자 신복들이 키워줘가지고. 그런 겁니다. 저도 일본 간 게 그렇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여자 친척이든 여동생이든 발가벗고서 막 상처미 임신까지 해대면서 황당했다니까요. 삽입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 그래서 병원 가서 몇 번 딱 봤더니 의사들이 웃으면서 상상 임신이라고. 그래서 걔 자주 입원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알아요. 그 정도로 절 좋아했거든요. 어머니가 또 웃어. 얘 또 상상 임신이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랑 여동생 둘만 하는 거야. 웃겨가지고. 저도 눈치로는 알죠. 그리고 걔가 병원 갔어? 그러면 다 상상 임신이야. 웃겨가지고. 그럼 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그 상상 임신에도 그 뭐 배가 부르듯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에 그냥 그런 단백질 덩어리든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제거 수술해야 돼요. 그거 하고 또 얘가 그런 영양가 정신적으로 영양이 없어서 영양실조해갖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의사님들을 그 단백질이든지 아미노산 인겔 처방하는 거예요. 그럼 며칠간 내 집에 못 들어오죠. 입원하고 있으니까. 쟤 떠들어내네 그러면서. 하여튼 그 정도로 좋아했던 애라서 얘기했잖아요. 뭐 소파에 앉아있고 그러면 걔는 제가 말랑 인형이야. 막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고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가 결혼해버리니까 저도 그리운 거예요. 걔도 그립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나이만 먹고 50대가 된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인생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부모 형제도 그렇게 한 가족 한 몸으로 살다가 이별하게 되면 그게 그리운 거야. 그래서 어제 유튜브로 그걸 봤어요. 남자들은 특히 남자가 심하대요. 남자들이 심한데 그 배우자 연인이 하고 헤어지면은 자유를 얻었다고 되게 좋아한대 처음에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는 그 유통기한이 2달도 못 간대요. 그 정도로 외로움을 잘 탄대. 왜냐면 남자는 불안정하잖아요. 여자는 염색체로 봐도 X 유전자가 2개를 갖고 한 해가 손상을 보더라도 그 다른 변에, 한마디로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은 백업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하나가 결손을 하더라도 다른 유전자에 백업되어 있던 데이터가 그렇게 가가지고 보완하고 수리하는데, 남자는 Y 유전자는 완전히 이건 돌연변이거든요. 겨울철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돌연변이들이 남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유전자로 봤을 때. 그러니 자기 마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결손된 것 같아. 그러면 남자만큼 외로움 타고 그러니까 그게 쉬우니까 스토커가 많은 거예요. 그러고서 뒤늦게 여성 집을 찾아가가지고 스토커 짓하고 극단의 선택인 자살을 하고 막 이러는 게, 남성이 많은 게 그런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난 예배도
경찰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XY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XX 유전자 세계에서 그렇게 정의사에 구현하시려 사법관하고 계시는데 남성이라서 근데 현실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경찰님들은 정년퇴직까지 버티시고 은퇴하지 마시고 몸도 사리시고 괜히 조폭2 아내처럼 그렇게 사탕발림에 넘어가가지고 연금 그거를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해봐야 말년에 그냥 그러다가 극단의 선택하는 분도 많아요. 장애인 돼가지고 의가사 돼서 그런 걸 저는 병원에서 수십 년 근무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냉정해져야 돼요. 아무리 아내가 사랑한다 해도 그걸 일시불로 받아갖고 연금을 받아갖고 투자하자 재테크하자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례를 제가 조폭2로 받고 조폭2 아내도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런 세습 권력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예 칭호했잖아요. 어부딸에서 조폭2. 이미 그 여성은 아이리스 하수인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중첩자 마냥 저한테 와서 정보만 뜯어내려고 그거 채팅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말 받아내려고. 그러면 저는 채팅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그 갈릴레이처럼. 그러고서 와갖고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라고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천국 가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남성들이 천국을 하기 위한 그런 사법관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남성을 올려주는 거고 목사들도 남성으로 세우는 거고 그게 다 정관의 예우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희생을 해서 정의사에 구현하니까 그만큼 상금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1세도 대영 제국을 만든 남성이었다. XY였다. 이러면서 과학자들이 아니 여성 유전자가 X인데 X에서 저렇게 걸출한 인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 하면서 연구를 했더니 XY였어.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지구의 환경은 에덴 동산하고 많이 멀어져 갖고 제가 요술공주, 민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지 않으면 다 XX 유전자가 돼서 그렇게 결손되면은 다시 보완하고. 그러니까 이별하더라도 여자는 잘 살아남는데 남자들은 너무 그립기 때문에 그 이별의 고통 하지 말라고 특히 남성 유전자 같은 사법관님들은 절대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국민연금이든 일시불로 받지 말라고 최소한 노후 대비 하시라고 경찰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하여튼 저는 장애인이라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M 대통령이 중대재해법을 만들어서 그 시절 중대재해법 나오기 전에는요 의료 쪽에도 장애인들 그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그 장애인은 뭐에 들어가냐면 고혈압도 장애인입니다. 고혈압. 그래서 전에는 고혈압 검사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중대재해법 통과되고 나더니 의무적으로 고혈압 검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조금만 있으면은 바로 내보냅니다. 쪼아가지고. 그걸 저는 육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가 장애인이다. 고혈압이다. 그러면 취업 안 됩니다. 의료 쪽은 그래요. 딴 쪽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중대재해법입니다. 한마디로 고려장법이에요. 그게 통과되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안락하게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안 싸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그래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는 공명조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신또는 자연, 데우스 지 내추럴. 그래서 데우스 오브 아키나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 신들의 수레바퀴 기계적인 장치 그게 데우스 오브 아키나 뭐 이래요. 그런 식으로 그 유럽 사람들은 좀 라틴어적인 뭐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지 꼭 철학 용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민족 세계관을 반영해요. 저는 식물 키울 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키워요. 지금 연꽃 씨앗도 이거 키워보니까 얘가 발화를 하기가 싫은가 봐. 한마디로 모태 회기설식으로 그 풍수지리에 보면은 그게 자궁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묘자리가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발하기가 싫으니까 발악을 해야 돼. 그러면서 꼭 곰팡이가 포자내듯이 막 그 위에 코팅이 돼가지고 두껍게 막을 만들어요. 발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매일 가서 씻겨. 그거 막 꼭 곰팡이처럼 막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막을 제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씻겨주고 아이 키우듯이. 그러면서 했더니 막이 완전 제거된 데는 새싹이 엄청 길게 났어요. 한 2cm 정도. 근데 막 있는 애들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열심히 목욕시켜주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것 같아요. 식물 키우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막 강아지라든지 제이펫을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교통사고를 나니까 펫도 키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식물 키우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도 인간 펫이 말랑하고 만지기가 좋아가지고 인간 펫을 막 키우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에 가서도 이러면서 얼굴 내밀고 그리고 집밥을 좋아하니까 교회밥 먹고 싶어가지고 최근에는 그 백석교회 가서 교회밥 먹으면서 행복해했는데 막 그쪽은 돈이 없어가지고 시기질투해서 시기질투 유도해갖고 서로 싸워가지고 막 출혈하 하더라고. 한마디 헌금이든 출혈하는 식으로 자꾸 유도하니까 그래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전교회 가게 되면은 밥을 안 주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본 예배 가면 밥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그러면서 본 예배 가는 식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낙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성중독도 아니고 엘리자베스 2세처럼 독신서약했던 말로만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그거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이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러면서 이쁜 여자 있지 않을까 삼삼한 여자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러면서 하고 막 전에도 상처받은 게 언제는 3050으로 해놓고서 3040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나만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설사 그거에 내가 막 3050으로 했어도 안 가요. 대놓고 해도 안 가.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막 근무할 때도 4시간 서 있으니까 막 허리가 끊어져서 집에 오면은 잠자기 바쁜데 그런 애가 무슨 모임까지 가고 막 이러겠어요.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삼위교회 다닐 때 그런 청년부 모임 가면은 남녀 그 가랑지 해가지고 그 좋은 곳 있잖아요. 삽입하는데 거기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끼면서 놀이들을 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만지작 하다 보면 갈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시키는 게 개신교 방식인데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청년부 안 갑니다. 뭐 공동체 가봐야 그때도 또 그렇게 우리 놀이하자 하면서 다리껴기 놀이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서로 간에 딱 시체 접촉하고 스킨십 했다가 가슴이 뜨끔하면은 그날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고 쳐서 아이 임신하면은 결혼식 하는 거고. 항상 그렇게 결혼들 하지. 뭐 마음이 준비돼서 고백을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뭐 교제하고 막
예? 결혼 못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20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크게 되면은 이 사람이 경제 보고 돈 없으면 개털이라고 하고, 설사 결혼해서도 지금 조폭2 남편처럼 그렇게 의가사 돼서 장애인 돼 갖고 퇴직했다고 경찰병원에서도 쫓겨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작가님이 있었어요. 유명한 그런 신문기사였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작가인데도 한마디로 글은 잘 쓰는데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 면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판타지 작가인데, 예를 들어서 판타지 작가인데 너무 역사 고증을 잘해. 그래서 판타지면은 좀 마법사가 날아다니고 빗자루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 마법사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뒤로 빠져가지고 남자들끼리 싸우고 있어. 뒤로 빠져서 먼 산에서 보고 있어. 이름만 마법사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설 보겠어요? 아니 역삼을 보겠냐고요. 판타지를 왜 보는데요? 원펀맨처럼 말도 안 되게 그런 악마들 이런 애들을 한 방으로 때리면은 그냥 한 번에 가니까 그 통쾌감으로 판타지 보는 거잖아요. 찌릿찌릿 짜릿짜릿하고, 그리고 엘프처럼 뾰족기 막 도도하게 생긴 그런 부자 같은 애들, 코드 오똑히 서있고 막 부자들이 그잖아요. 코드 오똑하고 막 이런 교만해가지고 막 이런 애들을 가가지고 막 성적으로 범하고 막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려고 판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요정들이 성향이 그런 강남에 사는 그런 부자 재벌처럼 그려놓으니까, 그런 애들 막 엉덩이도 막 만지고 이러면서 그런 대리는 만족하려고 판타지를 보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죠. 역사 고증을 하면 절대 그런 애들 근접을 못하죠. 그 진시황 소재했던 이영걸의 영웅처럼. 이영걸 진시황 근처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판타지는 갈 수 있거든요. 엘프라는 존재를 해놔가지고 아주 엘프를 그냥 사디스트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야한 옷 입혀놓고서 막 이리야 하면서 말타기도 하고 막 노예로도 삼고 막. 그래서 판타지가 인기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가가 그런 식으로 자긴 돈을 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판타지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판매가 안 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굶어 죽고서 유명한 미술가랑 소설가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반고흐죠. 그래서 그 사람도 너무 그런 역사 고증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거야. 좀 판타지적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말년에 이렇게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설가가 문 앞에다가 하도 자긴 글 쓰는 게 좋으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은 거야. 한 편이라도 더 글 써가지고 그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밥 먹으러 그냥 노가다도 뛰기도 싫으니까 판타지만 쓰고 싶고, 그래갖고 그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배고픈 거야. 근데 이러다가 영양실조 돼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에다가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써놨던 거야. 그랬더니 이웃들이 지나가도 뭘 알아요? 그게 가혹한 현실이에요. 나중에 죽은지도 몰랐대요. 근데 시체 썩는 애가 너무 진동해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열어봤더니 백골이 진퇴돼가지고 그렇게 소설가가 죽어있더라고요. 그게 예술가들의 인생입니다. 그게 사법부 경찰관님들의 인생이에요. 그분들은 범죄자가 장악한 세습 정권, 세습 권력 이런 시대에서 그런 애들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싶어서 본인이 매장될 거 알면서도 경찰에 들어가시고, 그러고서 평생을 자기 희생하셔갖고 그러고서 은퇴하고 나가오면은 그런 소설가 같은, 예술가 같은 그런 인생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조무사 하면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옆에서 봤고, 예, 그런 분들이, 예, 장애인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예, 어떻게 보면은 실용주의보다 더 가혹한 게 공산당입니다. 예, 실용주의는 일자리라도 많아가지고 장애인들이 비빌 곳이라도 있죠. 근데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려장인, 예, 중대재해법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 자동으로 고혈압만 걸려도 장애인이니까, 예, 갈 곳은 국가밖에 없어요. 공무원만 받아줘요. 지금 권희영 연호인님 같은 경우도 고혈압입니다. 매일 오면은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고혈압 재봐요. 예. 그러다가 고혈압 약이 내성에 가서 더 이상 약이 안 들면은 저 세상 가시는 거예요. 그런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데도 공무원은 받아줘요. 예. 대신 그거 돌아가셔도, 예, 아무 혜택 없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받아주죠. 공단은 민간인 신분이에요. 예, 민간인 신분이라서 고작 해봐야 산재보험밖에 안 나는데 그런 지병은 산재도 안 됩니다. 그냥 자연사예요, 그게. 그거 알면서도 먹고 살려니까 일하는 거예요. 근데 99% 귀족노조, 예, 조폭 이런 애들이 장악한 그런 공단 가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살래요? 그럴 바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공공근로 하면서 인사과가 채용해갖고 해고도 못해요. 공무원들이 왜 좋은데요? 나는 법적 신분이 있어요. 예. 그냥 내일만 똑부러지게 하면 돼요. 뇌물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정규직 공무원처럼 폴리텍 동창 30년 근무한처럼. 그래서 뇌물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저처럼. 그러니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끌어당긴 법칙으로 제이한테 붙은 거죠. 제이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간호대 가면은 어차피 쟤는 간호대에 정착 못해요. 귀족노조 조폭이 99% 장악했기 때문에 걔는 거기서 취업도 못해요. 어차피 시간 낭비예요. 그러다가 굶어 죽으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전기기사 따라고, 최소한 공대 애들은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수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수학선생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 선생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엘리트 세운다고 그랬죠. 엘리트들이 어때요? 폭력과 학대 안 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장학금 주고 최소한 볼펜이라도 줍니다. 이쁘니까. 자기 닮았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아내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과기대 갔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이쁘니까 남자건 여자건, 학술에 가면은 막, 예, 그냥, 예, 같은 방에 놓으면은 남자고 여자건 똑같아요. 저 덮친다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오죽하면 허리띠 메고서 누워서 뒤집어져서 잤다고. 허리띠 그 버클 풀면은 벗겨버리면은 저도 자고 있으면 무방비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잠도 험하게 자요. 그래서 막 굴러다니는데, 예, 그럴 때는 바짝 긴장하죠. 예, 그 바람의 검신 켄신이, 예, 칼을 이렇게 옆에다가 끼고 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강간당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거죠. 근데 여동생하고 여성 제의는 강간당했다고 맨날 지금도 잊지 못해가지고 가족 모임을 가다 어디 가든 강간당한 얘기만 하고. 그럼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인생 자체가 마이너스죠. 그러니 지금도 그런 거를 또 경험하기 싫으니까 혼자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성 제의 하나로 됐어. 여동생 하나로 됐어. 그러니까 세 번째 느끼기 싫어. 나도 또 사이코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이러면서 그런 자기 방어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영향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공명조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론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마찬가지에 적어놓은 거예요. 물은 베어도 금방 다시 합쳐지듯 본질적으로 하나인 부부는 싸워도 곧 화해하고 원래 일체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명제의 성경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예, 이게 공명제 쳐보니까, 예,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역사적 사례로 사람의 역사적 사례를 쳐도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기중노조부터 권력 세습이 돼가지고 예? 그 사람이 죽여도 아무 뒤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사회 외친다고 이러는 경찰님들 예? 다 죽여도 예? 자기네들은 여전히 부자고 대대로 세습해서 부자고 그런 범죄자, 마피아 이런 야쿠자 같은 애들이 여전히 부자로 살고 호의호식하기 때문에 예,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책은 어때요? 수천 년 얘기니까 예,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공명제의 성경 역사적 사례. 첫째, 가인과 아벨인데 인류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공명제의 비극적 사례이다. 내용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살해한다. 이처럼 공명제의 한 머리가 시기 질투로 다른 머리를 죽이려 독을 먹인 것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었으며 결과는 아벨을 죽인 가인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돼. 아니 아벨이라는 그 동생이 한 몸인데 거기다 독을 먹인 거야. 그럼 자기 몸에도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인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그 M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공산화를 만들어서 독을 먹이는 상황이니까 제가 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정 우리나라를 공산화할 바에는 저를 죽여달라고, 저를 십자가 액땜으로 희생시켜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제의 때문에. 예, 기름 부은 자라고 했잖아요. 넌 아직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제의 키우고 있잖아요. 말은 안 듣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재갈공명 같은 그런 30년 정기직 공무원이 붙어가지고 뇌물도 안 받는 분이 예, 그러면서 제의는 그런 사명감, 부담감으로 그분이 부자거든요. 공무원 연금도 300 이상 나와가지고 그게 일정 금액 넘어가면요. 그게 예, 돈이 안 나온대요. 연금이. 그래가지고 예, 지금도 자기가 그런 일하는 게 좋으니까 민간기업 가셔가지고 정관회의로 좋은 회사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계셔요. 감리로. 그런데도 월급을 억대 연봉 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냥 공무원 연금 받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연금 혜택 받는 정도만 그렇게 월급을 받는데요. 그러니 그런 인재가 제이한테 와서 사업 도와준다고. 예, 제이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사법관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이를 도와줬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저한테 마음 줘가지고 저도 거의 수십 년 이상 계속 도와주고 있고. 제이가 뭐란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집 사준다니까? 그때 싫대. 자수성가한데. 지금 형 말대로 지금 봐봐. 형 완전히 그냥 부동산 죽었어. 일본도 미국도 부동산 세금을 0.2%에서 2% 10배 올려가지고 서로도 이제 땅을 자식한테 주면은 나한테 빚을 넘기는 거냐면서 버럭 화내는 시대인데 지금 한국도 똑같이 돼가지고 대신 양도세를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 집 넘어가면은 양도세 줘가지고 나 그 집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됐다고. 그냥 집 들어가면은 그 강남에 지금 노인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집 부자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집을 못 팔아요. 양도세 때문에. 자식한테도 못 넘겨. 예. 그러니까 자기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집이 안 팔리면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지금 농지도 똑같이 됐잖아요. 농지도. 예. 농사를 안 하면 국가에서 환수하듯이.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팔 수도 없게. 예. 그런 식으로 양도세든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집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은
국가로 환수하게. 그런 공산당법이 나온 거예요. 이젠 집유사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처럼 편하게 집을 사가지고 월세보다 낫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그 집은 고스란히 국가가 먹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 어차피 혼자 사니까 아 잘됐네 그냥 사회에 기부했다 생각하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죠. 근데 강남에 있는 그런 세습 권력 애들은 얼마나 불끈불끈 하겠어요. 분노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강남 부자 세습한 애들이 그런 공산당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돈 많은 부자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거지 되신 건데 뭐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 할래요? 하여튼 제가 말한 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먹인 것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었으며 결과는 아벨을 죽인 가인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되어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며 창세기 4장에 나온다. 결론은 형제의 파멸은 곧 자기 삶의 파멸로 이어진 사례인 거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례인데 이 성경 말씀은 공명제가 망각했던 공생의 원리를 가르치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타인이 아닌 나의 몸의 일부로 여기라는 가르침이며 만약이며 공명조가 상대 머리를 만약 공명조가 상대 머리를 자신의 몸으로 인식했다면 독이 든 열매를 먹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을 주는 공산당 정권이 먹어가지고 점점 더 거지가 되고 국가에서 유리가 되고 그러면서 정치 없이 방황하면서 굶어 죽는 그런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옛날처럼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주는 그 포퓰리즘의 그런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으로 좀비 마약 이런 것도 퍼지겠죠. 마약 단속반도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서 그 마약만 먹겠다는 식으로 투표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가난해져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로 바로바로 환전하라고 화폐같이 똥값 될 거라고 지금 있는 돈 국민연금이든 있는 것 다 그냥 해갖고 퇴직연금이든 저는 그때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달러로 다 바꿨습니다.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형 왜 교통사고 보상금 왜 안 나와? 뭐 이러면서 아니 니라도 보험회사고 금융업계인데 지금 버티기만 하면은 휴지 화폐 가치가 똥값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냥 다 달러로 바꿔놨을 거예요. 걔네들 바꿔놓고 그거만 안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똥값 됐을 때 그때 판결 나오면 그 휴지 조각의 돈으로 저는 보상이 받는 겁니다. 다 금융하는 애들이 대가리가 그런 거예요. 어차피 끝났어. 네 그랬어. 그거 없는 돈 치면 돼. 얘네들 계속 그거 판결 나오는 거 느리게 해가지고 어차피 베네수엘라 됐으니까 이제 화폐같이 휴지 조각 되니까 그때 돼가지고 막 1000배, 10,000배 이상 화폐 떨어진 금으로 해서 그걸로 보상해주면 어차피 휴지 조각인데 그러고서 자기네들은 달러로 다 바꿔놓고서 그러면서 시간만 버티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가 그래? 아쉽네 뭐 이러더라고. 뭐 그 시국에 뭐 보상 받은 건데 뭐 어떻게 해?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그래 사기당한 셈 치면 돼. 그랬더니 저희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분 오열된 이스라엘 분열 왕국 사례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를 적대하여 싸웠던 시기는 공명제의 비극이 국가적인 비극으로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여러 신을 우상숭배를 하는 여러 아내를 취해서 사후 나라가 분열되어 끊임없이 내전을 벌였어요. 제가 왜 아내는 저처럼 예장합동이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가 솔로몬 사례도 그렇지만
세종대왕 사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 아내를 섬기고 그런 왕자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자기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단교주 마냥 예수교 장로회가 100여 개의 그런 분파로 나뉘듯이 분열해버리면은 서로 분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들 싸우고 그러다가 국력이 소모돼가지고 같이 망합니다. 그게 공명조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같은 민족이다. 99% 유전자도 같고 하는 패턴도 똑같고 공부 좋아하고 연구 좋아하고 노벨상 석권하는 애들 보면 이스라엘, 일본 뭐 이렇다. 한국도 원래 노벨상감들 많아요. 많은데 그 귀족노조 조폭이 장악해갖고 걔네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지네들이 그런 중국이든 다 흘려버리니까 도둑질한 거는 어떻게 특허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가장 많이 연구 실적 올리고 가장 많이 특허 정도 올라가는 국가가 이스라엘, 한국,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런 나라가 합쳐져 봐요. 얼마나 강대국 되겠어요. 그러니 합쳐지지 않게 계속 이간질하니까 일본은 원래 잘하니까 일본 애들은 이간질이 안 되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계속 거지 나라 만들고 전쟁으로 유도해도 어떤 놈이 숨어가지고 전쟁 막아대니까 이제는 경제로 파탄 낸다고 하면서 세계 정부 각본대로 이렇게 베네수엘라 마두로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광하는 게 여러분들이고요. 병신들이죠. 대륙남님들이 대륙남 방송님 열변을 토하듯이 이런 병신들아 이러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되잖아 이러면서 그분은 북경대에 국립대 나온 엘리트니까 아는 거고 저는 서울에 국립대 나온 엘리트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들의 작업을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근데 줄 리도 없어요. 지금 뭐 그쪽이 금융원이고 나도 AIG 보험대리점 그 자격자고 그런 자인데 조금만 있으면은 화폐같이 완전 똥값 돼가지고 휴지 조각 되면 그때까지 계속 법정소송 연기해가지고 휴지 조각 됐을 때 합의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러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휴지 조각 화폐같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제 법정 대리님 보고 그럴 거예요. 지금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떨어졌는데 합의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법정 소송하게. 어차피 지금도 급해요. 법정 대리인은 자기도 휴지 조각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빨리 받아내려고 1차로 합의합시다 이렇게 저도 얘기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보이니까. 그런 시국에서 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골탕 먹이려고 합의해주지 마세요. 그때 되면. 그럼 법정 대리인이 어차피 이거 돈도 안 되니까 그냥 법정에서 뭐 미결, 미제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취해서 사후 나라가 분열되어 끊임없이 내전을 벌였다. 그 결과 서로를 시기질투하여 견제하고 반대로 가고 발목 잡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했죠. 아마겟돈 내용이 내전입니다. 발목 잡고 여자의 발목을 뭐가 잡는다 했어요? 뱀이 잡고 막 이러고 발목 잡아서 서로 간에 끌어내리고. 그래서 불교에서 아수라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서로들 먹을 건 똑같은데 서로들 시기질투 해갖고 걔 못 먹게 지옥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도가 펼쳐지는 게 지금 이상한 나라입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도 미꾸라지가 그렇게 물을 살살 끓이는데도 몰라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결과 서로를 시기질투하여 견제하게 주기로 했던 두 왕국은 결국 국력이 서로 약해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외세에 의해 차례대로 멸망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일본이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예, 공산당들이. 그 나라에 뭐 이상한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구한말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또 대동아 시대에서 대동아 제국이 나오는 거죠. 만주랑 중국까지 다 먹어버리고. 역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처럼 한 몸이었던 민족이 갈라져 싸우다 보면 결국 공멸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명조사라는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의 결핍이 가져오는 공멸과 지체의식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제2가 생명의 길은 한계인데 부부싸움 하듯이 공당 가서 거지되고 기술사도 치동 못하는 반대의 길을 가기에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전직 정기직 공무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30여 년 이상 같이 일한 공당 직원이 내가 말한 대로 99% 기종노조 조폭인 세습 권력이 잡아서 세습 권력이 뭐가 문제라 했어요. 자기 가문 아니면 다 학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학살하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거지를 만드는 게 나치당이고 세습 정권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몰아내서 자기 가문 아니면 그 다윗이 밧세바 취한다고 우리아라는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역사가 세습 권력입니다. 왜 그걸 까먹고들 있나.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가지 말라며 조언해서 그나마 공부하면 장학금 주듯이 칭찬과 불평 등 선물, 볼펜 등 볼펜을 선물해 줬대요. 그것도 개당 그게 한 개당 2,000원 하는 그런 비싼 볼펜이에요. 그거를 15타스. 와, 15타스면은 2만원이네. 그러면은 거의 2시간 시급이네. 이야, 그런 회사가 좋죠. 아니 지금 봐봐요. 저희 동사무소에 공단 직원이 없다면 제가 편하게 옛날 서울 가기대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나마 아이리스 교수들은 원래 있으니까. 근데 공단 직원들이 기종노조 조폭이라서 걔네들이 뱀의 머리가 돼가지고 사단마귀 마냥 하나하나 해가지고 내보내기 작업하면서 세습 권력 귀족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계약직 공무원도 채운다고 계속 내보내기 작업하잖아요. 독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네들이 잘 살 것 마냥 했는데 그렇게 독을 먹이니까 국가 어떻게 보면은 가인이 땅에서 유리됐다는 거예요. 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뭐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땅이 국가 오토예요. 이게 흑토차잖아요. 흑토차. 유리된다고. 유리가 뭐예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국가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방황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죽이고서 2000년 이상 동안 방황한 것도 예수님은 사랑인데 한 몸이라고 비폭력을 했는데 우리는 폭력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인 외에는 다 이단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고 이러면서 전쟁 선포하고 자하다는 이슬람처럼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한 몸인 공명조 사상에서 위배돼서 국가에서 이탈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0년간 국가가 없었던 듯이 유리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이란 나라는 그런 공명조 구멍동지 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유리되기는커녕 더 강력한 국가가 되고 대동아 시대가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만주든 중국이든 다 먹어치우고 호주까지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미국이 경계해가지고
또다시 하와이 전쟁에서 미일 양대 그런 강대국끼리 전쟁하면서 항상 일본이 깨갱하죠. 깨갱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자위대로 또 돼가지고 우리는 경찰만 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 외딴 섬에서 짜져 있을게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아마겟돈이 오면은 아유 그래 너가 그나마 나랑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너는 일본 애들이 나랑 일심동체야 구멍도야 우리 예수교 장로애랑 너네는 비슷해 이러면서 야 지금 아마겟돈 하는데 내가 힘들거든 다굴당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좀 대신 싸워줘 이러면서 그러면서 항상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예, 그렇게 불편에 설문해 줬대요. 그래서 대기업 회사에서 기숙사 시험응시 자격되는 2년간 근무하는 생명을 길러고 간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 예, 저는 최소한 제 주변에서 생명의 길, 최소한 구멍 동지 사상으로 그렇게 일본 사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아이리스 조폭들한테는 일본이 주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걔네들한테는 일본이 주적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저를 매장하지 말고 일본을 매장하세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정도 힘 없습니다. 저 죽이려고 오지 마시고 일본부터 죽이세요. 아니 가장 주적이 옆에서 크고 있는데 진짜 대동아 전쟁 옛날에 우리 구한말처럼 돼가고 있는데 너네들은 당장 내가 뭐 왕이니? 내가 뭐 군사력이 있니? 그런데도 영향력 있다고 날 죽이러 오고 또 교통사고로 덤프트럭을 밀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런 기증노조 폭 화물연대가 이러고 벼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주적이 누군데? 일본 아니니? 이러면서 미국 아니니? 아니 걔네들이 지금 이란부터 다 먹고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무너뜨리고 이제 육사국을 치려고 하고 있고 그 육사국 전부 다 우리 이상한 나라 치는 상황인데 뭐 이미 이상한 나라는 주한미군이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 어차피 귀족세습 정권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도 그 안에서도 세계의 그거를 보지 못하고서 걔네들이 다 정리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킬링필드 돌아요. 그 킬링필드가 뭡니까?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부서 이전되는 거예요. 어차피 걔네들은 강박성 인격장애라서 부서 이전 시키면은 잘리고 그러다가 굶어 죽을 애들이에요. 왜 일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이야 지네들 권력 먹어가지고 그러죠? 조만간 길거리에 나가 앉아서 그지 될 거예요. 저는 뭐 이러면서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누구를 중용했습니까? 다니엘을 중용했어요. 수상처럼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지금도 보세요. 저는 예언하잖아요. 저 일머리 잘 돌아간다고 일이 계속 올 거라고. 그랬더니 무슨 무인기에다가 이제는 지적과까지 노나요. 그런 식으로 일을 줘요. 일 못하는 애들은 잘라내고.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분수대였던 여자 보고 주적이 누군데요? 일본이에요. 이러면서 일본 구멍동지 사상이에요. 이러면서 공명조예요. 이러면서 그 주적부터 치세요. 이렇게. 괜히 저한테 와서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이런 뜻도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런 공공근로 4시간짜리 계약직 공무원이 나중에 5급 공무원이 되면은 그때 가면은 제 말을 믿어줄 건가요? 저는 20대 때 그런 신화를 이미 만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은 교육부라서 안 믿었나 보네요. 그죠? 그럼 만약 행정부에서 그런 신화가 나오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서 영미일처럼 그런 사법부가 통치하는 육수 그런 정의의 사회 구현하는
어떻게 보면 경찰님들이 통치하는 그런 법치주의 사회가 되는 거를 그런 데에 지지하고 투표해 주실 건가요? 찌질하게 가난한 거는 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범죄라고 죄지어서 그런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 정도 공부를 안 해서 뭉뚱그려가지고 그런 귀족노조 조폭을 찬양하는 목사들이 쪽팔린 목사들이 있는데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라이트 뉴스 뭐 이러면서 우린 라이트예요. 라이트. 그걸 왜 망각들하냐. 그러면서 목사자기 올려놓고 그럽니까? 그런 애들이 99%가 넘어갔고 그리고 시장순댓국도 그런 세습교회 거기서 귀족노조 조폭으로 활동하던 가스공사 검침원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막 이러고 바지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러고 제가 밥 먹으러 간다고 2시에 영업 종료해버리고 그런데도 저는 신복 만든다고 회개하라고 찾아가는 게 선교사들이고 목사고 그게 겨자씨 심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이런 식으로 오늘도 공명조사상으로 한번 설계해 본 거예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산목사랑과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육수, 사법관, 인류는 한 몸인 공명조 곧 스피노자 범신론 사상 같아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If one part suffers, every part suffers with it. If one part is honored, every part rejoices with it.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공명조 사상, 스피노자의 신 또는 자연데우스 에스이오 나투라처럼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물은 베어도 금방 다시 합쳐지듯 본질적으로 하나인 부부는 싸워도 곧 화해하고 원래의 일체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공명조의 성경 역사적 사례 1. 가인과 아벨인데 인류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공명조의 비극적 사례이다. 내용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살해한다. 이처럼 공명조의 한 머리가 시기 질투로 다른 머리를 죽이려 독을 먹인 것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었으며 결과는 아벨을 죽인 가인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되어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며 창세기 4장에 나온다. 결론은 형제의 파멸은 곧 자기 삶의 파멸로 이어진다. 2. 예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례인데 이 성경 말씀은 공명조가 망각했던 공생의 원리를 가르치며 마태복음 22시 39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이다. 이처럼 이웃을 타인이 아닌 나의 몸의 일부로 여기라는 가르침이며 만약이며 공명조가 상대 머리를 자신의 몸으로 인식했다면 독이 든 열매를 먹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사분호 열된 이스라엘 분열 왕국 사례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를 적대하며 싸웠던 시기는 공명조의 비극이 국가적인 비극으로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여러 신을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 아내를 취해서 사후 나라가 분열되어 끊임없이 내전을 벌였다. 그 결과 서로를 시기 질투하여 견제하고 주기로 했던 두 왕국은 결국 국력이 서로 약해져서 악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외세에 의해 차례대로 멸망했다. 이처럼 한 몸이었던 민족이 갈라져 싸우다 보면 결국 공멸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명조설화는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의 결핍이 가져오는 공멸과 지체의식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제2가 생명의 길은 한계인데 부부싸움 하듯이 공단 가서 거지되고 기술사도 취득 못하는 반대의 길을 가기에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전직 전기직 공무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30여 년 이상 같이 일한 공단 직원이 내가 말한 대로 99% 귀족노조 조폭인 세습관력이 잡아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가지 말라며 조언해서 그나마 공부하면 장학금 주듯이 칭찬과 볼펜 등 선물해준다는 대기업 회사에서 기술사 시험 응시 자격되는 2년간 근무하는 생명의 길로 간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 뷰디오 모델, 출처, 네르리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4월 18일 오후 4시 53분. 시장 순댓국에 갔더니 하도 맛집이라며 팔아달라고 하니까 2시에 문 닫는다고 안내문 붙이고도 줄을 서 있으니 내가 도착한 순간 기업체에서 단체로 주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고향집 급하게 내려가야 된다며 못 먹었다 히읗 즐거운 여행 되라고 인사하니 여사장님이 좋아라 하시더라 히읗 그래서 단골 분식집 와서 5,000원짜리 콩국수와 김밥 한 줄 2,000원짜리 시키고 기다리는 중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4월 19일 오전 5시 21분 공직사회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은 구조적,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사의 업무 처리 신뢰성과 보장, 일을 잘하는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업무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 확실한 카드인 일 잘하는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조직 내 업무 처리의 효율성 추구. 새로운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쳐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미 숙련된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조직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빠르고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기피, 일을 못하거나 기피하는 직원에게 업무를 맡겼다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자는 자연스럽게 일 잘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몰아주게 됩니다. 부서 간 이기주의, 사일로 형성,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부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유능한 직원에게 업무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상 없는 업무 가중, 구조적 문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일이 계속 늘어나 개인의 손해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결국 공직사회의 상명하 복식 문화와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 압박이 유능한 직원에게 일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2026년 4월 19일 오전 5시 33분 어제는 제이와 멀리 대학병원 근처까지 산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히읗내가 하나님께 귀족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공단에 가면 제이에게 일이 엄청 넘어와서 결국 기술사 합격 어려워서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가. 전직 전기직 공무원인 폴리텍 남동창님과 동춘역 근처 산책하면서 공직 생활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업무가 넘어가는 이유가 인허가 업무가 대부분이라서 서울과기대 예를 들면 대학원 창립 시에 잘못하면 사고 책임인 영창 갈까봐 두려워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미루게 되고 31사단 공병대의 경우에도 사단 내의 병사 관리 못해서 사망사고 등 나게 되면 사단장님 등 줄줄이 비엔나식으로 사고 책임지기에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일찍 회사 던지 말뚝근무 시키는 시기라서 업무가 많아서 잠도 못 잘 정도인데 어떻게 기술사 공부하겠니 하며 동무님이 설득하니까 제이도 설득돼서 대기업 민간업체에서 무한전력 2년 경력 채운다고 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일전에는 대학병원 근처까지 산책 가면 금속핀 이질 반응이었다고 느낄 정도로 염증이 심해져서 못 걸을 정도인데 이제는 괜찮아서 기분 좋더라 히읗 국가가 예산이 없는지 나무 다리에 페인트도 못 칠해서 부식이 심해져서 부러질 위기이고 하수물도 정수기 필터가 모자른지 썩은 내가 진동하며 호수에도 물고기도 안 나온 바닥에 돌이 드러날 정도로 국가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산책 중에 체감할 정도이더라. 그래서 나무다리 부서지는 실족사 사고 위험 커서 단골 산책로는 피하기로 했다. 이상 끝. 2026년 4월 19일 오전 6시 5분 세븐나이츠도 게임이 망해서 시원섭섭하다. 매일 일캐딩 안 하니까 편해서 좋고 이쁜 비키니, 역할릭 등 의상을 못 보니까 아쉽더라. 비키니 수영복 입은 유일한 게임이었는데 참고로 검은 사막은 비키니 수영복이 없다. 설사 판매에도 기간 한정이었고 자주 쓰는 본 캐릭인 샤이는 비키니 수영복이 아니라
롤이라서 설사 주워도 원피스 수영복이라서 배꼽도 안 보이고 허리 잘록한 부분에 매리살도 못 보니까 구입안하게 되더라. 희은는 가장 이쁜 모습이 여성의 발가벗은 모습이던데 그 모습이 잘 표현된 게 비키니 수영복이라서 잘 애용한 코스튬인데 이제 못 본다고 하니 아쉽다. 희은 이상 끝. 2026 4월 19일 오전 6시 14분 킹아서 레전드라이즈 게임도 드래곤 히어 게임의 장르가 비슷해서 아끼던 게임이었는데 1년도 안 되었는데 서비스 종료 공지 떠서 상처받아서 공지 뜨자마자 게임 접으니까 세븐나이츠에이는 끝까지 사랑한 게임을 기억해 달라는 듯이 서비스 종료 공지도 안 하고 바로 종료하니 더 가슴이 아프더라. 버림받는 게 싫었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추억의 애정 캐릭터들 이쁜 비키니 입은 사진이나 찍어둘 걸 하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 어쩐지 용병단 보급성자를 말도 안 되게 주기에 눈치챘어야 하는데 아쉽다. 난 이런 식으로 한번 사랑하면 게임드 서비스 종료까지 애용한다. 신복 키우듯이 말이다. 희의 이상 끝. 2026년 4월 19일 오전 6시 27분 어제는 아이리스인 외부 집수정 자살 미수남 노인이 토끼몰이 하듯이 막자에서 결국 호수로 가서 물고기나 보자 하고 갔는데 맨바닥 자갈만 드러나 있으니 속상해서 허무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역시나 아이리스 빨간 옷 연노인에 접근해서 왜 이렇게 하나요? 이해 안 간다고 해서 한 마리 국가가 거지되어 예산 부족이에요. 말하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며 말하기에 구한 말에 한국도 국력이 상승해서 서양 열강처럼 제국주의 노선 타서 식민지하강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안동시 엘리트들이 부국강병 시켰는데 그것을 시기 질투한 세력이 일본이었고요. 최근에도 소련이 붕괴되어 소련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니까 한국이 가치를 보고서 고차값에 수입하니까 일본이 마찬가지로 시기 질투해서 고철이면 그 안에 부품 등도 다 파괴해야지 하며 러시아 정부에 신고해서 다 때려부시고 판매했을 정도로 유전자가 99% 일치하는 일본인이고 한국인이 일 잘하는 엘리트들이 많으니까 이를 공직사회처럼 많이 줘도 말도 안 되게 부국 강병하니 시기 질투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며 발목 잡는 게 일본인 곧 피가 섞인 한가족 심리네요 하며 돌려서 말해주니 서로 간의 반대 노선 취하는 자존심 싸움으로 한국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번엔 잘해서 부국 강병하니 한국이 반대로 일본을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며 아이리스 반대 정권이 돼야지 테러하니까 일본 감을 찔러 본다고 테러한다고 아이리스 체제로 바꾸니 가난해지는 것이니 일본을 배우라는 듯이 돌려서 말해주니 이해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남편과 아내가 자존심 싸움이 심해져서 전쟁으로 간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며 돌려서 이야기한 게 생각나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4월 19일 오전 6시 39분 사랑하는 부부가 싸울 때 반대 노선인 대립을 취하는 것은 서로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높거나 소통 방식의 차이 혹은 감정적 방어 기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심리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은 기대치와 인정 욕구인데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이 커져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핵심은 나를 알아달라인데 갈등 상황에서 부부는 자신의 입장과 가치를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주장이 거부당한다고 느낄 때 방어적으로 반대 의견을 고집하게 됩니다. 2. 소통 방식과 감정 처리의 차이. 추적자 퍼스워 vs 위축자 위드 드로어. 갈등 상황에서 한 명은 문제를 해결하려 싸움을 주도하는 추적자 성향이 되고 다른 한 명은 피하거나 침묵하는 위축자 성향이 되어서 갈등 대처 방식이 달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말투와 태도 문제인데 부부싸움의 주 원인은 내용보다 말투나 비꼬는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이나 경멸의 신호를 받으면 감정이 앞서 논리적인 대화 대신 반대 의견을 내세우게 됩니다. 3. 감정적 방어 기제와 불안. 두려움과 불안인데 싸움 상황을 생존에 대한 위협이나 관계의 단절로 느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공격적이거나 완고하게 반대 의견을 고수합니다. 주기 싫은 심리인데 사랑하지만
갈등의 순간에는 이기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착각하여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4. 개인의 고유성 주장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이므로 가치관과 의견의 차이는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개별성을 주장하고 싶은 심리가 싸움에서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서툰 방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갈등 상황을 상대를 이해하고 차이를 좁히는 기회로 활용하며 갈등 후 반드시 수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이처럼 건강한 부부 같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부부 싸움은 오해로 인해서 정쟁이 나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무시와 모른 채로 없던 식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오스트리아가 은혜 갚는다며 도와주는 식이 되기에 하루빨리 한국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이 주장하듯이 경제라도 하나가 되는 공명조 사상이 되어 서로 간의 부부싸움에서 국력을 소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조사 해본 거다. 이상 끝. 저는 뭐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그 아이리스들이 오면 아이리스들한테 맞춰주면서 아 주적이 일본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러고서 너네가 아무리 세계 패권 먹고 한국 먹어도 일본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약화된 거 국력 싸움 하고 있고 내전식으로 그렇게 일본식으로 안 하고 자유주의 법치로 안 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망하는데, 그 망한 땅을 일본이 고스란히 바벨론이 먹듯이 먹은 역사가 구한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돌려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걔네 듣기 좋게. 그러니 저를 귀족노조 조폭들이 쟤를 죽여야지 한국을 먹을 수 있다. 한국을 먹으면 뭐예요? 어차피 국가 오토가 사라지는 그런 카인처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망하기 때문에 제가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도 그런 비폭력, 법치주의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웠던 거고, 그거를 본인이 못할 바엔 어차피 순교한다 해서 돌아가신 거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잃어가지고 2000년간 그렇게 실현고통으로 40년 광야 시련이 2000년 광야 시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신무장해서 국가를 만든 나라가 또 그런 전철을 반복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 미국이 딱 붙어가지고 전에 일본도 잘해갖고 일본을 자기들이 오른팔로 써가지고 대신 싸워하면서 EJ 시켰는데 이스라엘 얘네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그냥 얘네도 오른팔이야, 나의 미기야 이러면서 미도리의 나날 그 소설처럼 상상 임신까지 해대면서 오른팔에 그 미도리가 그 막 발가벗어 가지고 자기 오른팔을 하네. 귀엽지 않나요? 아마 미국 입장에서 일본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근데 한국도 그런 나라인 줄 알고서 그렇게 트럼프 천사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 심리가 무너지니까 가장 먼저 한국한테 실망했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이뻐했는데 그런 기대 심리가 무너지니까 트럼프 천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저는 이쁜 짓 하고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어도, 보통 죽었다 살아나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죽기 싫어서 걔네들한테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도 저는 또 죽을 각오로 또 이쁜 짓 하니까 그 여동생 남편 집안이 이제는 알아가지고 복덩이라고 이러면서 내가 여동생 주세요, 저 내 말랑이 인형 주세요, 삽입은 못하지만 걔가 만약 내 삽입하면 근친상간 이지매로 자살할 게 보여서 제가 평생 걔 자살 못하게 말랑이 인형으로 쓸 테니까 걔 쟤 너무 좋아서 상상임신까지 하는 앤데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데도 복덩이라고 안 준대잖아요. 그러면은 처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동생이. 야, 저 정도로 챙겨주는
어? 오빠가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너무 소홀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을 우상숭배해서 처갓집에서 돈 한 푼 안 줘가지고 소박났는데, 아, 얘가 복덩이구나. 자기가 이렇게 부자 된 게 트럼프 천사, 미국이 이렇게 밀어줘서 부자 됐구나. 그걸 그쪽 집안도 느껴요. 그거는 우리 큰애 삼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서울과기대 노인석 교수님 인맥 써서 서울대 인맥도 같은 국립대니까 같이 해가지고 그런 맨날 그 공장에 납품하는 거를 다 우리 국립대 애들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부자 되셨어요. 아시니까 저보고 사장님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 막내 삼촌 장례식 때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한 거예요. 너는 이미 사장님인데 일부러 겸손한 척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 저도, 예, 그런 라인들끼리는 은유, 화두, 주지스님처럼 화두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도 그러죠. 아버지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제 생전 그렇게 천국 가서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산 게 우리 아버지였다고 했는데, 예, 우리 큰애 삼촌은 더 크게 만평짜리 그 하얀색 파란색 뭐 이렇게 그 삼성그룹처럼 만평짜리 공장에서 공장장 사장이죠. 그러면서 미안한지 저한테 1000평짜리 기숙사 선물해 주는 꿈. 예, 저는 이렇게 꿈 얘기하면서, 예,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에 보냈고 그런 공장장을 만들어 줬다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니까 그 낙으로, 예, 그런 아이리스 조폭 세습 권력들하고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어도, 예, 큰 외삼촌 아버지 찾아가서 그쪽 가서 기숙사 운영하고 이럴 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담대하게 싸우게 되는 게 크리스찬들이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저희 노예 K-팝 데모넌터스의 미라님 같은 분이 있는데 그쪽도 폭력각대하는 지하실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분은 거기 못 있어요. 제이도 만약에 공단에 갔으면은 그분처럼 안 걸렸을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발간을 해가지고 그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병도 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 말년에 정년퇴직이 두려워가지고 그 세습 권력이 나치당에 붙어갖고 하메네이 애도하고 막 이랬는데, 예, 이제는 창피하다고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셔서, 예, 어떤 목사님도 회개했는지 제가 또 이번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한 4달 전, 거의 한 달 정도 설교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단지 여전히 발언은 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예, 공적인 얘기를 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곤소곤 얘기해라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저는 그냥 모른 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런 원인으로, 예, 그렇게 무릎에 퇴행성 관절이 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아이리스 하수인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말씀대로 양심대로 그렇게 설교하도록, 예, 그런 지혜와 명철 주도록,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무릎 연골이든 그 퇴행성 관절염 온 게 낫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도잖아요. 원래 이게 국가에 대한 기도인데 지금 선거철이래 갖고요. 예, 그래서 천국으로 바꿨죠. 그래요. 예, 저희 큰애 삼촌처럼 여러분은 10,000평이 아니라 10만 평, 2만 평 그런 규모의 공장장이 되시도록. 그래서 천국 가서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예, 그런 부유하고 아내도, 예, 거의 뭐 솔로몬처럼 아니면 의자왕처럼 삼천궁녀를 거느릴 수 있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갖고, 예, 그런 천국의 상급의 꿈을 갖고, 예, 이 현실은 얘기했잖아요. 시험장 같다고, 교육장 같다고. 예,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이 있나 테스트하는 그런 40년 광야 시련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방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이번 생은 고통을 받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행복한 그런 천국 같은 지상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배송은 28장 고기근원 강림하사.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키였습니다.